니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3차 함수하고 이제 4차 함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니네가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저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한번 복습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복습인지 아니면 안 배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갑시다.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3차 함수. 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제곱 플러스 cx 그 다음에 플러스 d잖아, 그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쌤이 얘가 양수면 그림 이렇게, 음수면 그림 이렇게. 기억나니? 오케이. 이렇게까지는 뭐 나는데, 자, 여기에서 너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새끼를 갖다가 만약에 미분을 때려버렸어. 그러면 몇 처방정식이 나와요? 2차 함수가 나오죠? 3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bx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나올 건데요. 맞죠? 그럼 이 새끼가 기울기에 대한 함수니까는 얘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 맞지? 자,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게. 2차 함수니까 근이 몇 개 있겠어? 2개 또는 1개 또는 없겠죠. 자, 2차 함수, 즉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y는 f'x가 만약에 이렇게 몇 개의 근을 가졌다? 2개의 실근을 가졌다 라고 생각했을 때 기억나냐? 자, 그러면 자 알파보다 작으면 양수의 함수값을 갖죠. 즉 이 새끼가 양수라는 거죠. 미분한 놈이. 맞죠?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죠. 함수값이 기울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함수값이 음수. 맞죠? 기울기가 음수. 그 다음에 얘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양수. 여기까지 이해가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에서 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극대 또는 극소. 맞아? 기억나? 됐죠? 자, 그래가지고 알파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쳐 올라가는 거 맞죠? 알파에서 멈춤. 왜요? 여기서 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니까? 0 돼줘야 되니까. 맞아? 됐죠? 그런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는 감소. 맞아? 그래서 베타에서 멈춤. 맞아? 그 다음에 왜? 또 기울기 음수 돼야 돼요. 0 돼야 되니까. 베타에서. 맞죠? 그러다가 베타보다 크면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십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그래프 꼬라지를 알아보면 만약에 2차 함수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져버렸어요. 중근을 가져서 알파? 괜찮아? 자, 그럼 그래프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알파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양수. 알파보다 크면 양수.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아봅시다. 자, 보시면 알파 기준으로 해서 뭔 일이 벌어지긴 벌어질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알파보다 작으면 증가야 감소야? 아이 진짜 뭉치나. 알파보다 작으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예요. 자, 증가하다가 알파에서 잠깐 멈춤. 맞아? 됐죠? 그러다가 알파보다 크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 또 증가해요. 또 올라가요. 이런 그래프예요. 이해 가냐? 여기까지 이해 가냐? 즉 얘는 뭐냐면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몇 대요? x축과 평행하는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놈이죠. 중근에서. 이해 가냐? 여기까지 이해 가한다. 가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뭐 알아볼 것 같아? 2차 함수는 뭐 근이 2개든가 하나든가 아니면 근이 없든가 아닌가. 맞아요? 근이 없었어요? 알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알파 기준으로 이 새끼는 항상 양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다가 알파에서도 그냥 올라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계속 양수죠. 즉 여기에서는 알파에서도 변화량, 즉 미분계수가 0은 아니고 양수예요. 무슨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냐? 자, 그리하여 너네들이 뭐 생각하냐면 2차 함수의 구분은 무조건 뭘로 하냐? 판별식으로 합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2차 함수의 구분 뭘로 한다고? 판별식. 자, 이 새끼는 판별식이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과 같다. 그 다음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근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3차 함수라는 놈은 여기서 이제 총정리합니다. 3차 함수라는 놈은 3차 함수라는 놈은 우리가 극값으로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극값을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극값을 극값 몇 개 가졌어요? 이거? 극값 몇 개? 두 개죠. 맞습니까? 됐죠? 극값이 두 개일 수 있어요. 이해 가니? 됐죠? 얘는 극값이 몇 개예요? 없죠? 극값이 뭐예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든가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게 극값인데 여기는 극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됐죠? 극값이 없죠? 극값이 뭔지 몰라? 알아 몰라? 알잖아.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는 거, 이게 극값이야. 맞죠? 이건 극값이 몇 개? 극값이 없어요. 꺾이는 점이 없잖아. 이해 가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게 극값이야. 알았냐? 자, 얘는 극값이 두 개든가 아니면 극값이 몇 개든가? 없던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극값이 두 개라는 얘기는 미분한 놈이 근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두 개라는 거죠. 즉, 판별식이론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극값이 없다는 얘기는 미분한 놈이 판별식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작거나 같다. 필요하고 빨리. 어느 부분 배우고 있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보충학습 보이죠? 거기에요. 보충학습이에요. 얘가 중요해요. 149페이지에 보충학습이에요. 판별식과 연결되는 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어디 보실 겁니다. 도함수에 따라서 원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기억해놔. 됐나요? 자, 다음 4차 함수 갑시다. 3차 함수 끝났고 4차 함수 갑시다. 4차 함수는 fx는 ax의 4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놈인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새끼를 갖다가 미분하게 되면 몇 차 함수가 나와요? 3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3차 함수는 근에 대한 분류를 해야 돼요. 항상 근에 대한 분류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알았죠? 2차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3차 함수의 근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몇 개의 근을 가질 수 있어요? 3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겠네.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세실근이요. 즉, 얘는 뭔데요? y는 fx의 프라임이죠. 맞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알파보다 작으면 감소, 음수, 알파, 베타 사이, 양수, 베타, 감마, 음수, 감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4차 함수 그림 그려볼게요.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0이 되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질 거예요. 자, 알파보다 작을 때는 감소니까 내려갈 거죠. 알파에서 멈추죠.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증가죠. 그 다음에 베타에서 멈추죠. 이해가니? 됐죠. 베타하고 감마 사이는 감소죠. 이해가냐? 자, 그런 다음에 잠깐 멈추죠. 그러다가 감마보다 클 때는 증가하죠. 여기까지 이해가냐? 됐죠? 자, 그래서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지고 이 새끼의 극값은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세 개 생겨요. 극소값이 몇 개예요? 2개. 극소가 2개. 극대가 몇 개? 1개가 생기네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됐죠?
자, 이거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자, 또 하나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차 함수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베타가 뭐예요? 중근이죠. X축과 접하면 중근입니다. 알았습니까? 됐죠? X축과 접하면 중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나의 실근과 실근과 중근 하나 가졌죠. 실근과 중근.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일단 증감을 알아봅시다. 알파보다 작으면 음수, 그 다음 양수, 양수. 갑시다. 자, 4차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알파하고 베타에서 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갑시다. 알파보다 작으면 감소. 맞아? 됐죠? 알파에서 잠깐 멈춰.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알파보다 크면? 알파하고 베타? 증가하죠? 맞아? 그럼 베타에서 잠깐 멈춰.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증가야 감소야? 베타 이후 증가죠. 이렇게 가는 놈이에요. 몇 가지 이해가냐? 자, 중근을 가지니까 극값을 몇 개 가져버렸어요? 한 개 가졌습니다. 극속값 하나예요. 이해가나? 이해가나? 오케이. 자, 또 있어요. 자, 뭐냐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요. 그 알파예요. 여기서는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죠. X축과 교점이 없죠. 그 말은 뭐예요? 허근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 경우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부허근이라는 얘기예요. 즉, 뭐 말하는 거냐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에요. 이런 종류의 값이. 자, 알파보다 작으면 음수, 알파보다 크면 양수, 계속 양수. 맞아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알파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죠. 자, 알파에서 뭔 일이 벌어요. 왜? 0인 되는 점이 한 점밖에 없으니까. 맞죠? 자, 알파 되기 전까지, 알파 전에는 몇이에요?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맞아요? 알파 이후에는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 계속 증가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만 하나 가세요? 극속값만 하나 가세요. 잘 이해해야지 너네 이제 오늘 내가 풀어주는 거 이해 간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배운 걸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별로 배울 필요 없어. 오늘 거 완벽하면. 알았지? 그 다음 최대 치수 거의 안 배워. 애들 5분 만에 끝냈어.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동식 역시 20분 만에 끝냈어. 오늘 거 제일 중요하다. 알았죠? 자, 순서는 제일 중요할 때 금강산 난 거예요. 자, 4차 함수는 그래서 4차 함수는 그 값을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3개 가질 수 있었네요. 그 값이 3개일 수 있네요. 그 값 3개라는 얘기는 f'x, 즉 기울기 함수, 도함수가 몇 개 돼줘야 돼요?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요. 두 번째, 그 값이 몇 개일 수 있어요? 2개 안 되죠? 1개예요. 3개 하면 1개예요. 알았니? 자, 그래서 f'x가 0인 놈이 어떻게 돼줘야 돼? 중근이가 실근과 중근이든가 실근과 중근이든가 아니면 실근과 허근이지. 맞아?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해서 구하려면 힘들어 어려워.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라. 결국에는 4차 함수는 둘 중에 하나였어. 그 값이 3개든가 아니면 그 값이 1개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그 값이 3개가 아니면 그 값이 1개지. 맞아 안 맞아? 여집합으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서로 다른 f'x가 0인 놈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는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알았냐? 그 새끼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1개 갖는 거죠. 맞아요? 걔 여집합이면 되잖아. 정리 똑바로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연락봉샵 할 거고요. 오늘 하는 제일 중요해요. 자, 제일 중요한 걸 오늘 하는 이유는 승조가 건강삼각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또 누구 빠졌죠? 승조. 필승이. 필승이 군대 가는 거야? 자, 갑시다. 자, 3차함수의 극값은 했고요. 형님, 4차함수의 극값도 했죠? 자, 넘겨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비정계수 결정 들어갈 거예요. 따합시다. 매스 오 4차함수.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안 나왔죠? 좀 얘기해줘야 돼? 알지? 자, 뭐 꼬라고! 갈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함수 이것이 있었습니다. 3차 함수네요. 자, 이거가 이것에서 뭘 갖는데요? 극값을 가졌어요. 극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1하고 3에서 극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미분한 놈의 0이 근이 누구라는 거예요? 1, 3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0인 놈을 만족했을 때 극값을 갖는다며. 여기까지 이해 가니?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저 새끼를 내는 미분 대비. 지금 여태까지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나와요? 3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b인데요. a 두근이 뭐예요? 1과 3인가요? 얘가 두근인가요? 그럼 근각계수로 우리가 a값, b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두근의 합. 자, 4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될 것이고, 그래서 a가 몇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6 나오나요? 맞아요? 다음 분의 곱 구할게요. 1 곱하기 3 하면 3이고요. 자, 그러면 a분의 c니까 3분의 b가 되는 거네. 자, 그래서 b값이 몇 나왔어요? 9. 이렇게 해서 20개 먼저 끝냈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알았어요. 자, f'x 3x의 제곱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12x 맞아? 그 다음에 플러스 군거 알았고 fx는 뭔 거를 알았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안 보여 나 bx 플러스 c 우리 a 알았죠? 몇이라고? 마이너스 6 b 알았죠? 뭐라고? 9 뭐만 알면 돼요? c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뭘 줬어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인 걸 줬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가 근이 0이 되는 근이 1하고 3이죠. 그럼 분명히 1하고 3에서 뭔 일이 벌어질 거 맞아? 그리고 3차 함수의 최고창의 해수가 양수계, 음수계.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이렇게 그려지게, 이렇게죠. 오, 잘하네. 자, 그러면, 자, 이 새끼는 이렇게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소값이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 이해 가? 이 그래프 이해 가? 왜냐면 여기 1일 때가 첫 번째 근이 극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이 극소일 거 아닌가? Understand? 이해 가요? 안 가면 지금 빨리 하게. 앞으로 이해 아무것도 안 가. 그 다음부터 미분 버려야 돼.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죠? 갑니다,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뭘 줬어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6 줬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예요? 3, 마이너스 6. 그러면 이 함수는 3차 함수니까 이 새끼 함수죠? 이 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3, 마이너스 6.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값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 무슨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좀 이따가 니네가 졸라게 연습할 거고요. 아, 이제 인강 찍을 때는 요걸 삼가하도록 할 거예요. 애들이 지금적으로 볼 때는 지네 엄마하고 같이 보고요. 뒤질러. 자, 갑시다. 자, 요것은 C에서 극소값 2를 갖고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 D를 갖는다. 그
그러면 일단은 C하고 마이너스 4는 미분의 근이지. 맞아요? 그럼 대번에 미분 빡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딱 때려주시면 3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4. 맞죠? 얘는 0에 두 실근이 C하고 누구라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계수의 관계 딱 이용하려고 하는데 곱으로 먼저 해서 C값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드냐? 그러면 두 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4C가 뭐니? 마이너스 3분의 24. 이거는 뭐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음은 양이고 3이는 3, 8에 24. 4로 나누면 C는 몇이에요? 2.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죠? 없죠? 그만 계수의 관계 모르면 기술 배워야 돼. 알았지? 자, 이게 C가 몇이야? 2.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이거 두 분 알았으니까 이제 두 분의 합으로 누구 구할 거야? A 구하러 가자. 자, 두 분의 합 구할게요. 두 분의 합하면 뭐예요? 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아? 그래서 A 값이 몇 나와요? 3. 감산 안 돼? 진짜 쪽팔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 여기까지 이해 가죠? 가나? 가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 구한 게 뭐였었냐면, 이제 총결산 좀 한번 해봅시다. fx 뭐 구했는지. fx는, 자, x의 세제곱. 맞아요? A 값 구했네요. 3x의 뭐야? 제곱.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고 너는 이따가 따라해야 돼. 플러스 뭐? b. b값 알아야 되네. 맞아, 안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미분한 함수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래프 그리러 갈게요. 자, 분명히 근 마이너스 4와 뭐에서 2에서 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괜찮아? 자, 그리고 최고차이 해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는 얘가 극대, 얘는 극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얘 간이, 안 간이? 됐어요? 극대점이 뭐라고 줬어요? 극대점. 마이너스 4에서 극대점 뭐 갖는다고 줬어요? D 갖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극소점 뭐 콤마 몇 지났네요? 극소점 2 콤마. 극소값 2를 갖는 거 맞아요? C값 구했지 않습니까? 난. 이해 가냐? 그러면 2,2로 여기다 대입하면 뭔 값이 나오게 생겼어요? B값 나오게 생겼죠? B값이 별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D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8. 그래서 답이 뭐라고 해요? 뭔 숙제 알겠어? 결국엔 신발 미분. 자연스러운 이게 응? 자, 결국엔 미분에서 그 극대가 극소가 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의 관계를 구하자는 거고요.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지나는 점인 거예요. 대입해서 유입하자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오케이? 다음 퀘션 넘어갑시다. 별로 어렵진 않죠, 아직은? 자, 이따가 니네도 풀면 겁나 어려울 거예요. 자, 니네 삐삐라니까. 자, 갈게요. 여기서 극값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저렇게 3차함수니까 A는 0이 아니겠네? 맞아? A는 0 되면 안 되는 거죠? 3차함수인데 0이면 2차함수잖아. 맞죠?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갖는데, 그럼 미분한 놈의 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자, 3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2차함수가 어떤 꼬라지면 3차함수가 극값을 가졌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이면 극값을 가졌디 안 가졌디? 극값 없었지 아까. 왜? 이렇게 됐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당근이면 극값이 있었디 없었디? 없었지. 즉 결국에는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써놔. 극값을 갖는다. 여기다 쫙 해놓고 여기다 딱 뽑아가지고 미분한 놈 서로 다른 두 실기. 아까 정리한 이유 이해 가시죠? 이래야지만 극값을 갖는 거죠. 왜? 이래야지만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따구로 그려질 거니까. 맞아? 이게 다? 다인가? 다? 이거는 중분이잖아. 이건 허분이고. 극값이 없잖아. 이해가? 그러면 결국에 저 문제는 뭐 말하는 거냐면 미분 때린 다음에 미분 딱 때려주면 3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a라는 놈이 0을 만드는 놈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냐?
그럼 판별식 때리러 갈게요. 자, 4분의 D가 할게요. 4분의 D가 뭔지 모르는 거 없죠? 자, B-1제곱이니까 66에 36 마이너스 AC. 여기까지 뭐 괜찮죠? 그렇지? 여기가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9A제곱 마이너스 3이라 3 45A 그 다음 플러스 36 0보다 크다 9로 다 나눠 A의 제곱 마이너스 95 45 96 94 36 0보다 크다 인수분해 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예요?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가장자리 A가 큰 새끼보다 크고 A는 작은 새끼보다 작다. 아유 쉬워. 근데 개념을 알아야지 쉽죠. 판별식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단어는 단 한 개라도 놓치시면 짱입니다. 알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오래 올 예정이에요. 이거는. 자, 다음에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이야. 이번에는 반대로 뭐래요?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이야. 중근이든가 허근이면 되는 거죠. 미분 때린 놈 써놔. 일단은 너는 일단은 복습은 해놔야 돼. 이해 가? 왜 그런지는 아까 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니 안 했니? 했죠. 자, 그럼 저 새끼 이제 미분을 갖다가 딱 때리는 거예요. 그죠? 자, 미분 때리러 갈게요. fx 미분 때리러 갈게요. 자, 미분 때리고 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 그 다음 마이너스 3k가 됐는데 얘가 0이 되는 근이 있으라고 없으라고. 없든가 0이든가. 괜찮아? 오케이. 라이스. 자, 4분의 D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9K 0보다 작거나 같다. 언더스탠드? 자, 그러면 K라는 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는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 값, 4의 값, 뭐부터 뭐까지?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아우 너무 쉬워. 다음 갑시다. 어떻게 이해 가? 이해는 가지? 쌤, 뭐해서? 마이너스 X. 네가 다시 해. 다시 하면 되잖아. 인간이니까?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구나.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되는 거 맞아? 맞죠? 자, 선생님이 선생님은 계산 틀려도 돼, 안 돼? 돼요. 너는? 안 돼. 왜요? 난 수능 안 봐. 알지? 난 수능 안 봐도 되는 거. 너는 수능 봐야 돼? 나는 이러면 돼. 계산 틀리면 미안해. 다시 한번 이러면 되는데 너는 계산 틀리면 대학을 못 가. 맞아? 그게 틀려. 너는 인생이 걸려있고 난 그냥 잠깐 미안해. 오케이? 자, 합시다. 3차 함수가 주어진 공간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 자! 너네 이차함수 근해 분리 내가 안 가르쳐줬죠? 근해 분리. 자, 지금부터 필기 준비하십시오.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이차함수의 근해 분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 오늘 딱 가르쳐주고 이제부터 영원히 안 가르쳐줄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너네가 모의고사를 여태까지 봤을 때 단 한 번도 6월 모의고사 너네 11월 모의고사 2번을 봤는데 둘 다 근해 분리가 4점짜리로 출제됐었어요. 잘 보세요. 자, 근해 분리 갑시다. 이거는 어디 있었냐면 수1의 2차 함수 파트에 있었어요. 근해 분리가 뭐냐?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맨 처음에 경계에서의 y고 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판별식 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추경 방정식 알아보셔야 돼요. 자, 저 세 개는 암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제 세 개를 들어줄 건데요. 지금 그 예제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해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알았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요. 자, 두 분 모두
1보다 클 때.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1보다 1이라는 말이 경계가 됩니다. 이게 경계예요.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요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알았죠? 위로 블록이면 어차피 반대면 되니까. 아니. 자, 두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죠? 2개라는 얘기예요.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1보다 크대요. 이 두근이 뭐보다 크다고? 1.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맞죠? 맞습니까? 그래야지 두근이 1보다 다 클 거 아니야. 이해 가니? 여기까지 이해 가죠? 경계에서의 y부호를 알아봅시다. 1 집어넣은 놈의 y부호. 1 집어넣은 놈의 y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연구해 봅시다. 잘 봐. 일단은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을 집어넣은 놈이 양수면 두근 모두 1보다 크다를 확신할 수 있어? 얘를 만족하지만 1보다 안 클 수도 있지. 어떤 경우야? 위로 이렇게 붕 떠버리면 어떻게 돼? 경계에서의 y고 양수인 거 맞지? 붕 떠도. 맞아 안 맞아? 근데 근이 있어 없어? 없지. 즉 이렇게 붕 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용하면 돼? 근을 가져줘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두근으로 보냅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빨간 선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제? 없지. 무조건 내려와야 되지. 이해 가냐? 그럼 두근 모두 1보다 큰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경우도 있어요. 요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두근 모두 1보다 안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두근이 되는 거 맞아? 맞죠? 자, 경계, 이 파란 선 봐봐. 경계에서의 y부호는 분명히 양수인 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판별식은 두근을 가졌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맞지? 그렇지만 두근 모두 1보다 크니 아니면 작니? 작아요. 그러면 두근 모두 1보다 크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추계방정식, 즉 꼭지점의 x값이 1보다 어떠해야 돼요? 큰 쪽에 있어야 되죠. 이해 가시냐?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한다?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경계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크면은 이 그래프밖에 못 그리는 거 맞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이거 파란 선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계에서의 y부호 양수고 그 다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경계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추계방정식. 어때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밖에 그래프 못 그리겠죠 이제. 1보다 크게끔만. 이해가냐?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보는 이유예요. 뭔 소린지 알가니? 이해가니? 이제부터는 얘 모르면은 못 풀만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얘를 모르면 앞으로 못 풀만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두 번째 예제 들어갑니다. 두근 모두 1과 2 사이에 있다. 이 말. 그러면 일단은 두근 모두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과 2라는 얘기가 경계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고1 거 해주는 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너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모르면 그냥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알았니?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두근 모두 두근을 갖게끔 먼저 그림을 그려봤어요, 알파베타. 자, 두근 모두 뭐와 뭐 사이? 1과 뭐 사이? 2 사이에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근 두 개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 알아보셔야 될 건 당연히 경계에서의 y부호예요. 즉 1 집어넣은 놈의 y부호는 양수, 2 집어넣은 놈의 y부호도 양수. 맞죠? 이해하죠? 그러면 얘 둘만 만족시키면 두근 모두 얘 사이에 있냐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뭐요? 이렇게 위로 붕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계에서의 y부호 양수, y고 양수이지만 근 자체가 없죠. 이해가죠? 그럼 붕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빨간 선처럼은 못 그리겠죠, 이제. 이해가냐? 이해가냐? 자,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차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 집어넣은 놈이 양수, 음수. 양수. 2 집어넣은 놈은 양수. 둘 다 만족했죠? 그리고 근 2개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지만 지금 1과 2 사이에 부근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죠. 이해가죠? 즉, 라스트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지. 추계방정식이요.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이 1과 2 사이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유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라스트 세 번째 예제. 요 세 가지 예제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세 번째 예제. 자, 한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요. 다른 근은 2보다 클 때. 자, 당연히 이제 얘가 경계인 거는 뭐 이제 확실히 알겠죠? 얘가 경계인 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고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참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됐죠? 여기가 알파고 베타예요. 자, 한근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한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거 맞죠? 그리고 다른 근은 2보다 큰 거 맞죠? 그럼 맞게 그린 거 맞죠? 그럼 경계에서 y 보고 갈게요. 1 집어넣은 놈의 함수값부터 갈게요. 첫 번째 1 집어넣은 놈의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요. 다음 2 집어넣은 놈의 함수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오케이. 2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그 순간 판별식 안 알아봅니다. 판별식 안 알아보고요. 축방 역시 안 알아봅니다. 이유가 뭐냐? 자,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가 음수값을 가졌어요.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x축 밑으로 그래프가 내려갔다는 얘기지. 음수가 나오잖아. 내려가야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x축을 2개 끊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분을 갖죠. 판별식 알아볼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축방도 의미가 없죠. 이보다 클지 작을지 상관없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이해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네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될 개념입니다. 요게 근데 암기만 돼 있어도 못 풀어요. 암기만 돼 있으면 못 건드려요. 수능은 못 건드려요. 내신은 뭐 그냥 대충 대입해서 풀겠지만 암기만 돼 있어도 못 풀고요. 이해만 하고 있어도 못 풀어요. 이해하고 암기돼 있어야지 풀어요. 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냐?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뭘 끄집어내야 될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즉 얘는 분명히 이해하고 암기돼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 참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해 분리 배웠습니다. 자, 얘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쉬워져요. 얘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쉬워지고 얘를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됩니다. 자,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극소값을 알파라고 놨을 때 알파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 극대값을 갖는 놈은 베타라고 합시다. 그 베타 값은 뭐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요. 즉, 저 새끼 미분하는 거예요, 먼저. 마이너스 3x 제곱 뭐냐?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네. 이 새끼 이차함수라는 놈이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데 0이 되는 놈이 알파 베타겠죠.
여기서 0이 되는 놈이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x값이잖아. 이게 근인 거잖아. 자, 근데 이 참수가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근이 알파고 베타가 나온 거 맞니? 근데 두 근 중에 한 근은 뭐와 뭐 사이래요? 0과 1 사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위로 볼록인데 양수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면서 x축을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x축 두 개를 끊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판별식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 거죠. 추계방정식 안 알아보죠. 즉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0이 음수고 평균적 y고 맞죠? 그 다음에 1이 양수면 되겠네요. 그러면 0 집어넣었어요. 이거 어디다가 0 집어넣은 거야?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y는 fx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 집어넣었다는 거야? 저기다 0 집어넣었다는 거야? 여기죠. 자, 0 집어넣으면 0보다 작으래요. 0 집어넣어버리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맞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더니 양수래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양수. 이해가냐? 자, 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자, 2, 1 그 다음에 3, 1 그 다음 마풀. 그래서 인수분해된 것은 뭐예요? 자,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가장자리니까 a는 2분의 3보다 크고 또는 a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 찾으시면 되는 거 맞나? 0보다 크면 자 그러니까 얘인 거죠 그냥? 이해 가냐? 저 그냥 분리해. 이거 3차 함수가 아니에요. 2차 함수예요. 왜? 3차 함수는 미분하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못 풀었다. 그러면 걔는 미분을 모르는 거야? 2차 함수를 모르는 거야? 2차 함수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거 중3 때부터 강조했던 거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2차 함수만 잘하는 거죠. 기억나니? 얘 중3 때부터 내가 2차 함수 강조했던 거? 그게 이 이유예요. 자, 지금 다시 한 번만 더 문제합시다. 2차 함수 똑바로 해보십시오. 미적투에서 개박살납니다. 진짜 초개박살납니다. 쟤는 싹이 참수예요. 미적분 2는. 알았습니까? 결국에는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참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갑시다. 자, 요거는 요 안에 알파, 베타 둘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지니까. 맞죠? 자,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면 f'x를 갖다 하고 할게요. 자,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ax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새끼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자, 이건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근데 뭐 사이에 근을 가지래?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근을 갖는 거 맞죠? 그러면 경계에서 y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양수. 맞나요? 그 다음에 1 집어넣는 게 뭐? 양수. 그 다음에 얘가 붕 뜰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판별식 4분의 d 이용하시면 자 뭐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새끼가 뭐? 양수 음수? 얘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선 크다예요. 왜요? 극대값하고 극소값 모두 같이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중근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냐 안 가냐?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안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추계방정식 구하셔야죠.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뭐? b. b가 뭐야? 2a가 왜야 a? a가 3이야? b는 뭐야? 2a. 맞아? 그것이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수직선을 갖다가 아유 여기 그래가지고 겹치는 새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냐?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이거 봐라. 이거 여기서 애들 못하는 지금 봐봐봐. 애들이 이제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애들은 이거 못 푸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인수분해 안 되면 애들이 바로 뭐 하냐면 근해공식 집어넣어요. 그럼 완전 걔는 바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끼는 뭘 갖다가 사용하셔야 되냐면 일단 근해공식 하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판별식 해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자, 이 새끼 만약에 판별식을 때려봤어요. b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4ac 4, 3, 12 판별식이 음수예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가 맞나 안 맞나? 그럼 이거지. 그럼 뭘 집어넣어도 양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잖아. 수식은 전체. 이해 가냐? 요거 셋이 교집합만 찾으면 되지. 하나는 모든 실수니까. 항상 성립이니까. 자세히 써놔라.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정리하십시오.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정리해 놓으시고. 요거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죠? 서술형 나올 겁니다. 미친 듯이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이 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한번 해봤고요. 다음 파트 넘어갑시다. 4차 함수. 자, 극대값을 갖기 위한 실수예요. 자, 4차 함수를 어떤 함수를 받든 간에 너네들은 항상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최고창의 계수예요. 알았습니까? 4차 함수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기 때문에 너네들은 어떻게 그림 그려줄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좀 알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극소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극대값은? 1개 나오네요. 맞죠? 4차 함수는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극대값이 몇 개든가, 극값이 몇 개든가? 3개든가. 극값이 몇 개든가? 1개든가 했죠? 극값이 3개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더라?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극값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죠? F'X가 하나의 실근과 중근,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었죠? 그렇게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자, 극값을 3개 갖는 거, 극값 3개 갖는 것에 여지법으로 구하라고 했죠? 정리 다 하셔야 나올 때마다 하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어차피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극대값을 갖는데요. 아래 저 새끼가 양수인데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대값을 가지려고 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값이라는 얘기죠. 그거 아니면 극대값 없지 않습니까? 맞죠? 봐봐.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양수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극대값이 없죠. 다. 극대값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새끼 미분한 놈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역시 고일 과정 들어갑니다. 3x의 제곱, 세제곱. 고일 때 배웠어요. 3, 4, 12x. 맞냐? 그 다음 뭐예요? b는 4ax네요. 괜찮죠?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세 실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공통인수 4x 있나? 자, 빼고 나면 여기 뭐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건 맞아? 얘가 몇 개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중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근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새끼가 몇 개의 근을 가져줘야 돼요? 두 개의 근을 가져줘야 되죠. 이해가냐? 서로 다른 걸로. 맞아? 자,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몇 개의 근을 가져줘야 돼? 두 개의 근을 가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새끼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야? 0보다 크면은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괜찮니? 그러면 얘 넘기고 4로 나누면 a가 뭐보다 작다? 4분의 9보다 작다. 나오죠? 두 번째. 잘 보세요. 뭐가 아니어야 된다가 나와요. 요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해필이면 얘가 인수로 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 쳐. 이렇게 인수분해됐다 쳐. 그러면 얘는 누가 중근이 되고요? x제곱이 중근이 되버리죠. 그럼 또 안 되죠. 이해가니? 즉 얘는 x를 인수로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즉 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이런 꼴로 인수분해되면 안 되는 거죠. x 곱하기 px 뭐 이렇게 이런 꼴로 되면 안 되는 거 맞죠? 이런 꼴로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되면 얘랑 곱하면 누가 중근입니까? x 제곱이 중근이죠. 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냐? 중근돼도 안 된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아? 자, 그러면 요거 구하려고 하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0, 0 돼서 a는 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러면 얘와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러면은 저 새끼가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갖습니다. 자 갑시다. 이거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는데요. 4분의 9가 있고요. 작죠? 근데 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0 부분을 내가 뚫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에서 두 구간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0보다 작고요. 또는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9까지 가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맞죠? 그래서 1번 답이에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갈게요. 극값을 몇 개만 가지래요? 하나만 가지래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극값을 3개 갖는 거에 여집합하라고 했죠? 맞나요? 결국에는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맞아 안 맞아? A가 0이 아니다니까 A가 뭐다? 0이거나 또는 제가 아닌 거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9 이렇게 쉽게 구해버려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무조건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갖고요. 3개 갖는 걸로 해가지고 모두 다 풀린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지? 3개 구하는 걸로 모두 다 풀린다는 거야. 결국에는 뭐 극값을 하나만 갖는다는 것은 3개 갖는 거에다가 맞아 미분한 놈이 근이 3개인 거에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에다가 여집합 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안 갖는 거는. 그리고 갖는 거는 그냥 그 값이 그냥 답이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건데 이거 상당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건데 딱 봐도 내신 문제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딱 나와도 애들 와장창 틀릴 것 같은 생각 안 드니? 왕창 틀립니다 이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 내신 대비 안 합니다. 알았죠? 니네가 잘 챙기십시오 지금부터.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함수의 극값 들어갈게요. 자 구간 저기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새끼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도함수예요. 기울기에 대한 함수죠. 그죠? 기울기 함수죠. 자 그러면 일단은 0이 되는 점을 갖다가 딱 보세요. 0이 되는 점이 뭐가 되느냐면 극값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여기서 부호가 바뀌어버리니까 맞지? 즉 얘는 뭐야 감소하다 이거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잖아. 그럼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하는 거니까 극소값이 되겠고 맞죠? 얘는 뭐예요? 양수면 증가하다가 뭐예요?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뭐예요? 극소. 뭐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가지는 거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너네들은 미분되어 있는 함수를 갖다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걸 보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원함수. 자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요. 2에서 극값을 가질 거고요. 4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러 갈게요.
자,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보조선을 먼저 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그 다음 요건 양수, 그 다음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자, 그러면 순수하게 갑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감소. 맞아? 그 다음에 잠깐 멈춰. 양수로 바뀌어. 2에서 잠깐 멈춰. 그 다음에 음수로 바뀌어. 그 다음에 4에서 잠깐 멈춰. 양수로 바뀌어. 이거냐?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보면 졸라 쉬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해서 감소하냐 증가하냐? 증가. 틀렸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해서 2에서 4까지 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 틀렸죠? 자, 1에서 극대이다. 뭔 소리야? 없죠? 자,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 오케이, 맞죠? 극소값 2개 나오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극값을 가진다. 몇 개의 극값을 가져요? 3개. 자, 한 개네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알겠죠?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너네들은 연습 문제까지 싹을 다 풀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필수예제, 유예제부터 다 풀어야 되고요. 여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연습 문제에서도 내가 질문을 잘 안 받아주고 갈 거예요. 왜냐? 네가 해결해야지 다음 단원의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